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에 아산병원의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유익한 의학 지식에 대한 소식지를 보내주는데요. 이번 소식지를 넘기다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가정학과 김영식 교수와 국제진료센터 강세영 전임 강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제목은 여성 60세가 넘어가면서 치매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이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체질량 지수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60세가 넘는 여성이 체질량 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죠. 자기가 원하지 않게 체질량 지수가 줄어들게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이 올라간다. 체질량 지수는 뭐냐면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 그러니까 몸무게가 50kg다. 그럼 키가 160cm라고 하면 50 나누기 1.6 나누기 2.6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도를 결정할 때 우리 체질량 지수를 많이 쓰죠. 18.5에서 22.9까지가 정상이고 23이 넘어가면 가체중, 18.5가 미치지 못하면 이제 저체중, 25가 넘어가면 이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령 여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 60세가 고령은 꼭 아니죠. 근데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치매 위험도가 올라가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체질량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 지나치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줄어들고 노력을 해도 점점 줄어든다면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학과 김영식 교수와 국제진료센터 강세영 교수팀, 이 두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60세에서 79세 알츠하이머 치매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한 거죠. 체질량 지수를 추적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관찰했는데 치매 발생 여부를 봤겠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간 건강보험검진 참여자 중 알츠하이머 병이 없는 60세에서 79세 성인 총 45,076명의 대상으로 코호트 연구는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대상자를 쭉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45,076명, 상당히 많은 수의 대규모 연구이죠. 체질량 지수를 2년,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코호트를 구축하고 2년 후 2004년부터 2005년, 2년째가 될 때, 그리고 4년째 2006년부터 2007년 단위로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 변화와 알츠하이머 병의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체질량 지수가 5에서 10% 감소한 경우 알츠하이머병 치매 발병 위험이 1.14배,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100명 발생한다고 한다면 있는 사람 114명, 14명이나 더 발생한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5%가 감소했다고 한다면 체질량 지수가 만약에 우리가 중간값인 20이라고 그러면 5%는 1이죠. 그래서 1.55, 155cm라고 한다면 2.5kg에서 3kg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kg에서 한 3kg 정도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줄어들면 치매 위험도가 1.24배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10.1%에서 15%, 한 5kg에서 한 7kg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줄어든다고 한다면 1.44배. 체질량 지수는 자기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5%에 10%라고 하면 자기가 체질량 지수가 20이라고 하면 1이겠죠. 10%, 20이라고 하면 2가 됩니다. 대략 150cm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한 2몇 kg가 되니까요. 체질량 지수는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체질량 지수로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한다면 체중이 조금 의도하지 않게 많이 빠진다. 특별하게 우울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암이나 체중이 빠지는 여러 가지 당뇨나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치매의 가능성, 인지기능의 저하를 많이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 이상 감소하면 무려 1.5배 정도나 증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체질량 지수 감소가 2년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는 더 올라갑니다. 5에서 10% 감소했을 때는 1.31배, 10에서 한 15% 정도 감소했을 때는 1.6배, 15% 이상 감소하면 1.68배 정도로 치매의 위험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의 감소는 그만큼 60세가 넘어간 여성분들에게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2년 사이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고 4년간 관찰했을 때 체형지수가 10%에서 한 15% 사이 감소했을 때는 1.33배 높아졌다.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살펴보면 남성분들은 제 생각인데 이거 분석의 결과는 아닙니다. 체중이 아무래도 하체중에 비만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살이 좀 빠지더라도 저체중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많고 또 빠질 때 보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인 분이 빠져서 저체중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체량 지수의 감소, 체중의 감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체량 감소 자체가 우리 컨디션의 변화,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체량 지수가 감소하면 영양소 결핍과 호르몬 변화가 발생하면 이는 인지기능 감퇴로 이어져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아진다. 김명식 교수님이 분석하신 걸 보면 영양 섭취 부족으로 발생한 체중 감소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건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내 건강과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근육이 우리 체중이 줄어들 때 같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유명한 저널에도 실린 것 같아요. 고령 여성 체중 감소폭 클수록 알츠하이머 위험 높아. 이 저널을 보면서 든 생각은 60세 이후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체 기능의 유지에도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에 적정 체중의 중간 범위 내에는 있어야 된다. 적정 체중에서 저체중 경계 범위로 떨어져 버리면 조그만 일이 생기면 저체중으로 넘어가기 쉽니까? 적정 체중의 중간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자. 두 번째, 여성분들이 영향 많이 받는 걸 보면 갱년기가 지나서 완경기쯤에 여성분들의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에 비해서 유독 소화기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잘 못 드시고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기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40대가 지나면서부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왜냐하면 소화기능도 용부용설이 있어서 자꾸 먹지 않으면 퇴화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가리는 음식을 자꾸 두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편식에 유의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겠다. 내지는 자꾸 고기를 제외하고 또 이제 나는 채식이 좋은 것 같으니까 채소만 먹겠다. 또 적극적 편식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습관이 들여야 되고요. 위와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속이 쓰리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어떻게 보면 소화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위산 억제제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상에서 꼭 필요한 범위만큼만 위산 억제제를 드셔야지. 위산 억제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남용하게 되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지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장내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죠. 유산균 제제라든지 아니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장누수를 막아서 복통과 설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누수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D라든지 필요한 비타민 B, 미네랄 등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운동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잘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김치라든지 된장 그런 음식들을 좀 풍부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리얼푸드, 자연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은 근육을 사수하는 거죠. 지방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근육을 사수하면 이 근육 자체가 또 지방을 늘리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컨디션 자체가 디컨디셔닝 확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단백 섭취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단백질을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먹다 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살코기, 계란, 단백질이 몸에 나쁘다는, 단백질 나쁜 게 아니죠.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잘 살펴보면 근력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1대1로 하라고 합니다. 유산소 1, 근력 1. 그리고 우리 근육의 가장 핵심은 하체죠. 그래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7,000보 이상 걸어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또 걷지 않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관절을 상하게 되면 또 걷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허리 통증, 골반 통증, 무릎 통증, 발목 통증이 있을 때는 최대한 의사상에서 빨리 교정을 해주거나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는 또 휴식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하죠.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너무 안 먹는 다이어트, 끼니를 거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저체중을 가고 그렇게 되면 그게 회복하는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드시면서
주로 운동을 통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고 새끼를 반드시 먹으면서 적절하게 다이어트하는 게 중요하고, 적정 범위 내까지만 다이어트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지 않으면 다이어트하다가 오히려 저체중으로 가거나 아니면 체중이 아예 또 다시 늘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해도 체중이 자꾸 줄어든다면 요새 단백 제제가 많습니다. 그 단백 제제에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화 기능 개선제라든지 소화 효소제, 장점막 보호제 등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자체가 근육을 늘리고 입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는 컨디션 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자고 있는지 수면을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너무 많으면 당연히 소화기능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듭니다. 자기가 드시고 계신 많은 약물들이 또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수면, 스트레스, 약물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